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는 16일 중앙종회 임시회 이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면담을 마친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전했습니다. 종단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시대를 대표하는 대강백으로서 조계종 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을 조명합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업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소비와 경제 생활을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 난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면담을 갖고 설정 스님이 오는 16일 중앙종회 임시회 이전에 용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설정 스님의 친자 의혹 당사자인 김모 씨는 설정 스님의 딸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는 16일 중앙종회 개원 이전에 용퇴를 하기로 밝혔다고 면담을 마친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전했습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8월 16일 개최하는 임시 중앙종회 이전에 용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정 스님과의 용퇴 합의에 앞서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종교구를 포함해 모두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20명이 참석하고 1명이 위임을 한 비공개 회의에서 주지 스님들은 설정 스님 용퇴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직접 설정 스님을 만나 용퇴를 요구하자 설정 스님이 결국 결심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오는 23일로 예고된 전국 승려대회 이전에 용퇴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종단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에서는 8월 23일 일부 세력들이 개최하려는 승려대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적극 반대합니다. 설정 스님의 용퇴 결정이 알려진 직후 이번 사태에 친자 의혹 당사자의 친모인 김모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딸은 설정 스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연 스님의 폭로는 사전 모의되고 반복과 수정을 거쳐한 녹취라면서 도연 스님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녹취에 관해서는 단 한 번만에 한 것이 아니라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설정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용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제 조계종은 오는 8일 원로회의와 16일 중앙종회를 통해 종단 사태에 대한 수습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혼란한 지금의 종단 사태를 참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획보도 순서.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일제 강점기 엄정한 수행 가풍을 확립해 한국 불교를 지켜낸 선사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대강백으로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을 조명합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노라.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중원 하남 대선사가 1923년 서울 봉은사 조실 자리를 박차고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며 남긴 추상 같은 기계입니다. 금강산에서 출가해 1899년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지표인 경허스님 문화에서 개호한 스님은 수자들을 지도한 선사로서 금강경과 화엄사상에 정통한 강백으로서 엄정한 율사로서 근현대 한국 불교의 이정표였습니다. 예, 하남 스님은 개정의 사막에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을 중심으로 한
교학이든 연불이든 이런 가람수호나 또 여러 가지 이 성녀로서의 재반적인 이 활동의 내용들이 다 선으로 기결되게끔 하는 이제 이런 가풍을 형성을 시켰는데, 화엄 사상에 이제 그런 세계관이 그렇듯이 두루 다 흉습하고 또 해통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전체적인 하나 이게 한국 불교의 이 가풍의 형성 또 개성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면서는 참선과 간경, 연불, 의식, 가람수호의 승가 오칙을 제창해 스님들을 참다운 수행자로 살게 했고 사찰을 수행 공동체로 구현했습니다. 개정해 사막에 기반을 두고 선과 교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스님의 수행 가풍은 전국의 수행자들을 상원사로 모이게 했습니다. 스님의 회상에서는 효봉스님, 청담스님, 고암스님, 서홍스님, 월하스님, 탄허스님, 지월스님, 석주스님 등 선교를 겸비하고 조계종단을 이끌며 수행에 표상이 스님들이 배출됐습니다. 경과 선, 선과 경이 항상 병행되고, 또한 율을 또 중요하시 여겨서 또 율까지 같이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상원사를 공부 최고의 수행 도량, 선도량으로 일구어 나가신 아주 우리 이 근시대에 아주 선생주의 최고의 어르신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남스님은 추상 같은 수행자로서 일제강점기 총독을 굴복시키고 한국 전쟁 당시 온몸을 던져 상원사를 수호했으며 좌탈 인망으로서 후학들에게 수행자로서의 표상을 남겼습니다. 4차례나 종정을 역임했지만 권력과 명예를 티끌보다 못하게 여겼던 스님은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근본을 둔 수행 정신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고 지켜냈습니다. 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재적 상황을 타개하는데도 결국 하남 스님의 그런 수행 정신, 또 사상성, 가풍 이런 것들이 더 필요로 했다는 기감으로 더 와닿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상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수행의 근본을 잃지 않고 대자비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위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표로서 하남 스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교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94년 종단 개혁과 한국불교 세계화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다양한 발제와 논의에 나섭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한국불교 중흥을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 황룡원 등에서 교수불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94년 종단 개혁과 98년 종단 사태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 종단 상황에 대한 담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이번 교수불자대회는 한국불교 중흥을 주제로 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보다 큰 틀에서 한국불교 중흥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사찰 입구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 수행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은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사가 더 이상 선동구호가 난무하는 각축장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계사는 불자들에게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절차 탕마하는 소중한 수행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계사는 특히 최근 조계사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시민들이 부쩍 많아졌다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업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 문화부장 종민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종단 소속 일부 사찰이 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부담 비용을 업체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 관리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긴 하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무원이 수사 대상 사찰에 대납받은 공사 대금을 공탁하라고 지시했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고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행사가 마련됩니다.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이 함께하는 연합 캠프도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승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 경기도 김포 도심에 있지만 산사처럼 한적하고 조용한 스님들만의 교육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불자나 시민들은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인 스님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중앙승가대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니스테이,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개최합니다. 유니스테이는 대학과 머물다는 단어의 합성어로 중앙승가대 교정에서 학인 스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다 새벽 예불 등을 통해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유니스테이는 인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참가자분들이 자기 일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돕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행복을 느끼고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중앙승가대에서 마련한 유니스테이는 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승가대 학인 스님들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인생의 또 하나의 선택으로서 출가자의 삶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대학생 불자들도 여름방학을 맞아 천년고도 경주에 모여 불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조직인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제9회 영 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응답하라 청춘이라는 주제로 경주의 새로운 불교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른 황룡원 일대에서 펼쳐져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대학생 불자들은 현장학습과 신라 달빛 기행, 여름운동회 등에 참여해 심신을 단련하고 모처럼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문무대학릉과 가문사지 등 경주의 불교문화 유산들을 순례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지회장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면 다들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자 동아리별로 어떻게 한 해를 이끌어갈지 계획도 다 세우고 있고요. 그런 것 덕분인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불교 학생의 회원들이 늘고 있다는 게 이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템플스테이가 한창인데요. 서울 도심 국제선센터에선 원어민과 함께 영어도 배우고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My name is 복관 스님. I'm Director of Temple Stay and Guiding Teacher for the Temple Stay Program. 환한 미소를 머금은 스님이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을 건넵니다. 아이들은 수줍게 영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서울국제선센터가 개최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야단법석 어린이 영어 캠프 현장입니다. 국제선센터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때마다 어린이 캠프를 열어왔습니다. 해마다 국제선센터에서는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스트레스 풀고 즐겁고 재미있게 친구들과 사귀고 서로 소통하고 좋은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캠프 참가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자가 아닌 만큼 불교를 낯설어하는 아이들이 불교 문화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국제선센터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교와 상관없는 아이들이 거의 90%예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사찰 체험하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하고 마음속에 부처님에 대한 뭘까 하는 그런 씨앗이 심어지는 그런 캠프였으면 좋겠고.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전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또다시 스스로 이곳을 찾을 만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번에 엄마가 오라고 해서 오고 재밌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캠프에 참여한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의 눈빛에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I wanted to spend some time with the kids and also learn a bit about Buddhism. I want to teach them a bit about English, but also I was thinking that maybe I could teach them more about different culture. 2박 3일 동안 이어진 캠프는 108배와 예불, 촛불 명상, 놀이공원 견학, 스님과의 차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캠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회 불평등과 무분별한 탐욕의 추구 등 갖가지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소비와 경제 생활을 유도하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무분별한 탐욕과 이기주의의 병폐 등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소비와 경제 생활에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불자 지식인으로 꼽히는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불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불교적 자본주의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윤 명예교수는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특강을 통해 무소유의 종교로 여겨지는 불교가 자본주의와 거리가 먼 종교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왜 더럽습니까? 그렇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지요. 근데 왜 여기다가 화를 냅니까? 돈 탓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모든 게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건 없지요. 윤성식 명예교수는 불교에 대해 부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교라면서 불교는 복을 얻는 수단으로 재물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자들이 절에 돈을 많이 내요. 그리고 부자들이 무역을 하러 곳곳에 돌아다니는데 장사도 하지만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무역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스님들이 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무한 경제로 병들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을 불교적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윤 명예교수는 불교의 경우 시장과 자본은 허용하면서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베푼 사람은 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갚으라는 겁니다. 왜 입 닥치고 그렇지 않느냐. 주고받는 게 분명한 게 불교입니다. 경전에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이윤의 극대화와 무한한 욕망의 축으로 병들어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절제와 나눔, 자비의 정신을 토대로 한 불교적 경제활동이 합리적인 소비와 균형 있는 분배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윤 명예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이윤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불교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 격차, 일자리 문제, 환경 오염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 중 하나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더욱 함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행위와 물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론과 모든 존재를 개별적인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 이 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이른바 불교식 자본주의 모델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도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예멘 난민 제주불교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열악한 환경에 처한 난민들에게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물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현장을 가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영어 수준은 우리보다 떨어지는데도 노벨상 수상자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는 일본의 저력,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부 차원에서 공식 번역 기구를 두어 정확한 번역에 주력하고 인문학을 중시하는 균형 잡힌 학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학부 교토대 교정에 학생들이 북적입니다. 120년의 학교 역사에 1949년 일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유카와 히데키 이후 노벨상 수상자만 10명을 배출한 명문입니다. 교토대처럼 일본이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는 서구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26명. 자연과학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배경에는 첨단 서구 문물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려는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何年か前に物理学賞を取られた先生が強調しておられたのは、やはりその日本語で物理学のかなり高度なところまで勉強できるということで、研究者の層がですね、それだけ厚くなっていると、このことが大き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られていました。それはある程度私も同意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메이지 유신 정부 산하에 번역국을 두고 체계적인 번역 작업을 꾸준히 벌인 결과 전 세계 지식이 부족함이 없는 번역 왕국이라는 애칭을 얻었고 기록적인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영어에만 매달리지 않고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 분야별 원서 연구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아 철학 분야의 교토 학파 등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일본은 세계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しかし、したがって我々はこの日本語で積み重ねられてきた学問伝統をやはり守って継承している。さらに我々がやはり重視したいのはアジアの国々、アジアの人々です。従いまして多言語という場合は一つは英語で、もう一つは日本語で、さらにはアジアの言語。このたくさんの言語で人文学の研究を進めていって継承していき、かつ世界に発信する。 오로지 영어 중심인 상황에서 번역과 인문학을 홀대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 비교됩니다. 특히 학력 인구 감소와 재정난 가중, 경쟁력 약화, 정부 평가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등 일본 대학의 현실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이지만 일본의 다른 대응, 노벨상 수상자 26명과 전무한 차이만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학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어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국어로 이런 세계적인 첨단 이런 문화, 문명,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 나라도 노벨상 버금가는 그런 학문적인 수준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토에서 BBS 뉴스 박성령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8월 한 달간 근대 이전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물놀이의 변천사를 소개한 서울이 물에 빠져든 날 전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근대 이전엔 물에 몸을 담가 더위를 식히는 몇감기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피서법이었고 서울 시민들은 냇가나 한강에서 몸을 씻으며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북한 문화유산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디지털 지도에 수록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연구소는 올해 평양에 있는 문화유산 목록과 정보를 작성하고 유적 좌표를 추출해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청자가 7개월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4.3 희생자 191명과 유족 12명 등 모두 203명의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진퇴 문제로 종단이 어수선한데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사찰 방제 사업의 사찰 분담금을 시공업체가 대신 내줬다는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건데요. 조계종은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업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 불교계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지만 다만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관리 소홀의 책임을 각 사찰들에게만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총무원이 수사 대상 사찰에 대납받은 공사 대금을 공탁하라고 지시했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조계종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불교계는 왜 이 시점에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도 주목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